어제 서울대에서 2028 입학 전형을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셨는데 이분이 수능 절대평가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아니다, 이거는 공식 의견 아니다, 이렇게 바로 장관 말을 교육부에서 반박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설까지 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일단 서울대 자료부터 9월 29일 월요일 날 발표 났던 거예요. 2028학년도 현 고1이 대학 갈 때 적용되는 것을 지금 발표한 거예요. 현 고1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세대고 얘들이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1세대예요. 발표된 걸 조금 보여주면서 말씀드릴게요. 수시 모집, 입학이 서울대는 수시, 정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시는 수능 치고 가는 거고 수시는 그 전에 뽑는 거예요. 수시 안에는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 기균이라고 기회균형 전형이 있는데 기균은 여러분이 크게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관계 있는 건 농어촌 특별 전형 정도인데 크게 관계없어서 뺐습니다. 지균은 일반고에서 전교 1등, 2등 원서를 내는 거였어요. 일종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걔들만 원서 내서 전교 1등, 2등만 경쟁하던 게 직윤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뀝니다. 그 다음 일반 전형은 그냥 아무나 수시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직윤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단계하고 2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요. 1단계는 서류만 보고 합니다. 요거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합니다. 학종. 뭐냐면은 내신도 보지만 내신 외에 세트, 비교과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기에는 학교의 뭐 네임밸류 같은 것도 알게 모르게 봅니다. 요거의 서류 평가로 1단계를 뽑아요. 서울대는 없지만 다른 연고대만 해도 학종 말고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것도 있어요. 교과 전형은 수시에서 내신만 갖고 숫자만 갖고 뽑아요. 1.00이냐, 1.12냐, 1.37이냐 이런 식으로 숫자 가지고 뽑아요. 근데 서울대는 내신 숫자만 가지고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만 있어요.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다가 면접으로 30% 반영해요. 그러니까 서류가 안만 좋아도 면접이 약하면 떨어져요. 반대로 서류가 좀 약한데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역전할 수도 있어요. 서울대가 좋아하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학종으로 뽑겠다는 거고, 서울대 수시에서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전교 1등, 2등만 했는데 이게 그래요. 그래서 뽑기는 3배수를 뽑아가지고 면접으로 당락이 정해집니다. 면접 비중이 꽤 높아요. 면접이 그냥 인성 면접은 아니고 면접 문항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술하는 형태인데 요거는 앞으로 점점 비중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일반 전형, 요거는 일반고 학교장 추천 없이 자기가 그냥 원서 낸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요거로 주로 갑니다. 서울대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거든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18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00개에서 서울대 합격자의 절반이 나옵니다. 나머지 1700개에서 나머지 절반이 뽑혀요. 그런데 수시하고 정시가 이때까지는 수시가 60% 정시고요. 수시가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정시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애들, 특히 영재고 과학고 애들은 수능을 거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얘들은 다 학종으로 수시로 붙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수시에서는 절반 이상이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 비중이 50%나 돼요. 아까 학교장 추천할 때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있어도 극소수인데 일반 전형에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많으니까 얘들을 뽑으려고 이렇게 면접 비중을 높게 뒀습니다. 이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 바뀐 게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지균, 아까 지역균형 전형은 현역만 할 수 있어요. 재수생부터는 지균으로 원서를 안 줍니다. 전에는 2장이었는데 3장으로 한 장 더 줬어요. 프로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전교 1, 2, 3등 주는 거예요. 몇몇 학교에서는 의대나 이런 데로 빠지고 나면 전교 한 10등권 애들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전교 1, 2, 3등이 지원한다. 문호를 50% 늘린 거예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애들은 다 지원 못하게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변화는 요겁니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요건 원래 없었던 거긴 한데 수능 최저를 했습니다. 지금에서 수능 최저를 없앴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교 1등인데 수능 3등급도 못 받는 애들 많아요. 9등급제에서 3등급을 못 받는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전형, 요거는 학교장 추천 안 받는 그냥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면접이 프로로 비중이 높다고 했죠. 여기가 수능 최저를 미적용했어요. 지금 수능 최저가 3과목 합이 7이에요. 이게 뭐냐면 국영수, 탐구 이 5과목에서 수능을 치는데 그 중에서 성적 좋은 거 3개만 골라서 2등급, 2등급, 3등급 받아도 수능 최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2등급은 상위 11%고 3등급은 상위 24%. 예를 들면 학군지 일반고에서 3등급은 어지간한 애들이 다 넘어요. 그런데 일반고에 전교 1, 2등이 지원할 때 걔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일반고에서 3년 내내 내신 1.00 받는 애들이 3합 7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일반고하고
나머지 학군지나 특목자사고하고 수능 실력이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이번에는 아예 수능 최저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큰 변화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 수능 최저를 못 맞추던 애들이 일반고 애들의 대부분이에요. 전교 1, 2등 하는 애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들이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걔들을 수시로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없앴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서울대가 수능으로만 뽑으니까 그걸 문재인 정부 때 수능 비중을 40%로 늘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강남 애들이 너무 많이 붙는 거예요. 지방 애들이 전멸하고 소득 수준 낮은 구의 애들이 대학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진짜 불평등한 전형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수능으로 뽑을 때 10%만 수능으로 뽑을 때 이야기예요. 서울대 수능으로 합격하는 애들이 강남구 한 개구에서 90명쯤 돼요. 강남 한 개구에서 10몇만 명 되거든요. 인천이 300만 명이에요. 인구가 5-6배 많은데 거기서 한 명이 붙어요. 수능으로. 수능은 너무너무 불공정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수능 비중을 점점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 없이 수시에서 뽑겠다. 얘가 일반적인 학력으로 비교하면은 학군지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보다 학력이 낮죠. 수능으로 보면 확실히 낮은데 그래도 얘들을 뽑아주겠다. 그건 맘먹은 거예요. 좀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서울대는 공공성 강화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급과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정시는 그동안 수능 100%로 뽑았어요. 그러다가 3년 전부터 서울대가 수능 외에 교과 영양평가, 즉 내신 학생부를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10% 반영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40% 반영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의대하고 수의대는 교과 영양평가 20%에 면접 20%예요. 이건 특별한 경우니까 인성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 영양평가가 40%나 된다. 그리고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2단계로 뽑아요. 1단계는 수능으로 뽑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2배수 뽑았어요. 근데 현 고1부터는 3배수를 뽑겠대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조금 이따 해설을 드릴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옛날 수능은 그냥 수능 점수를 한 줄 쫙 세워서 1점 단위로 뭐 얘는 서울대 의대, 얘는 연대 의대, 뭐 얘는 성균관 의대 이렇게 쫙 줄 세웠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3배수 이내만 두면은 수능 점수가 100점이든 90점이든 다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과 영양평가라는 거를 섞어가지고 다시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과 영양평가 내신 학생부거든요. 이거 40점이나 주겠대요. 예전에 초기에 3년 전인가 그때 10%였거든요. 지금은 20%. 그래서 10%에서 40%까지 확 늘리겠다는 거예요. 4배나.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이 방식을 좀 아셔야 됩니다. 현재 이게 현행입니다. 현행은 내신을 뭐 상세하게 학생부 종합형 수시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요. 평가자가 2명이 있어요. 2명이 A, B, C 3가지 점수를 주는 거예요. 2명이. 그래서 A는 5점, B는 3점, C는 빵점 이렇게 해서 평가자가 보고 줘요. 교과 영역 학생부랑 뭐 내신 성적이랑 다 보고. 그래서 2명이 주면 합쳐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2사람 다 AA 주면 5, AB들 주면 5점, 3점 더하면 8점이죠. 나누기 2 해서 평균을 구해서 4, BB, BC, CC 0점하고 5점까지 5점 차이 나요. 근데 평가자가 AC 이렇게 줄 리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5개 정도의 등급이 나오고 점수는 5점부터 빵점까지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일단 아까 수능 최저 적용 안 한다고 했어요. 정시에서.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를 안 하고 정시에서도 수능 최저를 안 해요. 옛날에는 정시는 수능 최저란 말이 없어요. 어차피 수능 성적 순으로 쫙 줄 세워서 입학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란 말이 없는데 이제는 왜 생겼냐? 3배수를 뽑거든요. 3배수를 뽑는다. 정원에 예를 들면 10명 뽑는데 10명을 수능만 갖고 뽑아요. 그때 수능 최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치 작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배짱 지원하는 애, 상향 지원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대면은 뭐 9등급제 하라면 주로 1, 2등급 애들이 지원할 건데 9등급 애들 중간쯤인 애가 배짱 지원할 수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 걔들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들도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달 나는 과가 있으면 3배수면 미달이 꽤 많이 나요. 2배수 할 때도 미달이 꽤 났거든요. 근데 3배수에다가 과가 큰 과다. 그래서 뽑는 애가 한 20명 뽑는다 정시로. 그러면 미달이 거의 100% 납니다. 내용적 미달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것만 아시면 돼요. 수능 최저까지 미적용하니까 최고 점수 높은 애, 예를 들면 서울대 인기 있는 데가 어디예요? 빵꾸 날 만한 과, 서울대 기계공학, 전자공학 갈게요. 이런 데 합쳐요. 요새 과 이름이 또 바뀌어서 잘 모르겠어요. 전자공학 갈게요. 큰 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능 점수 높은 애하고 수능 점수 확 낮은 애하고 둘 다 지원해도 걔들이 몽땅 3배수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벌어진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평가도 A, B, C 3개가 아니고 A 뿔 A, B 뿔 B 이렇게 해서 얘 5점, 얘 4점, 얘 3점, 2점, 1점, 빵점으로 돼요. 이렇게 해서 5단계, 6단계로 훅 느는 거예요. 2배 많아졌죠. 그러면 조합이
가능한 조금 되게 많습니다만 A뿔하고 C하고 동시에 입학사정관이 점수를 줄 리는 없으니까 A뿔 A, A뿔 B뿔 그 잘 없겠죠. 하여튼 이렇게 조합을 하면 지금 이 5조합보다 AA부터 CC까지보다는 좀 더 조합이 많을 겁니다. 구간이 2배로 늘었으니까 조합도 적어도 2배는 늘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5, 4, 3, 1.5 빵점이 아니고 4.5, 3.5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점수가 더 다양해지고 촘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줄 세우기가 쉬워지죠. 요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로 늘었어요. 10% 하다가 44배나 늘었습니다. 내신을 반영하는 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현재 고2는 수능의 내신을 9대1로 해요. 수능 9, 내신 1. 지규는 8대2로 해요. 20% 반영할 때 비교해 볼게요. 그때 실질 반응형비, 점수는 8대2지만 실제로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4대1에서 3대1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수능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거고 내신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둘 다 강제로 쫙 규격을 맞춰서 하나는 60, 하나는 40, 내신이 40, 수능이 60이기 때문에 이거로 똑같게 맞춰요. 그런 다음에 서로 합산해서 반영하거든요. 이거를 미니맥스 스케일링, 그러니까 편차를 똑같은 비율로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수능 점수 차이가 얼마 나는 게 보통이고 내신 점수 차이는 얼마 나는 게 보통인데 4대1에서 3대1 정도 수능과 내신이 영향을 미쳐요. 수능 100%로 뽑을 때보다는 내신 비중이 꽤 늘어났죠. 그런데 40%로 늘어나면 이렇게 예측합니다. 수능하고 내신이 2대1 또는 심지어 5대1, 1대1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수능이 좀 더 많이 반영되기는 하는데 내신이 40%니까 5대1까지 반영돼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1단계 합격자 중에서 점수 낮은 배짱 지원한 애, 실질적으로 빵꾸 난 게죠. 3배수가 빵꾸 나는 경우. 배짱 지원한 애가 저 하단에 있어요. 5등급짜리 애가 수능 5등급인 애가 배짱 지원해서 3배수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수능 1등급인 애랑 5등급인 애랑 요 점수 차이를 60%로 줄이려면 압축을 해요. 원래 차이는 이만큼 벌어졌는데 쫙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능 예를 들면은 100점으로 할게요. 100점, 99점, 98점, 97점 이렇게 촘촘하게 있다가 갑자기 수능 50점에가 휙 들어왔어요. 그러면 100점하고 50점을 압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점을 만들어요. 그러면 100점하고 99점 차이가 옛날에는 서울대 의대랑 연대 의대 정도 차이 났다면 이게 쫙 짜부러지니까 0.1점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빵꾸 나면 압축 짜부러뜨리면. 그런데 합격권에는 얘들이 촘촘한 경우, 그게 가장 흔한 경우죠. 그러면 3배수 안에서 실제로 합격할 만한 애들은 5배수 안에 있다고 쳐요. 20명 선발하는 과인데 60명을 뽑았어요. 수능으로만. 그런데 합격할 만한 애들은 한 30명 정도예요. 그 30명 사이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능 만점 받은 애가 있어요. 수능에서 100점이라고 할게요. 100점 받은 애가 있고 90점 받은 애가 있어요. 10점 차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수능에서. 그런데 저 밑에 50점짜리가 있어서 짜부라뜨리다 보면 압축하다 보면 100점하고 90점 차이가 얼마 차이 안 나는 거로 반영돼요. 대신 내신은 수능 만점 받은 애가 내신이 예를 들면은 특목고 자사고라서 중간쯤 받았어요. 그런 경우 흔하거든요. 아니면 피문이나 분당의 낙생이나 대구의 경신이나 이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데서 내신이 중상위권 하는 애들이 수능 만점 그쳐 받는 애들이 있다. 근데 내신 차이가 이만큼 벌어졌는데 내신을 짜부라뜨리는 건 적단 말이에요. 차이가 안 많기 때문에. 그래 되면 내신이 훨씬 많이 반영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수능 만점이라도 내신이 약간 중간쯤 가버리면 수능 만점도 정시 위주 전형인데도 불합격해요. 빵꾸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수능 만점 맞아도 내가 내신 높으면 서울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원서를 넣었는데 이 과가 빵꾸가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3배수 빵꾸가 날지 안 날지. 그러니까 수능 만점 맞아도 내가 서울대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신이 빡빡한 고등학교를 다닌 애들은. 그래서 서울대에서 내신의 비중이 수시에서도 엄청나게 높고 정시에서도 거의 반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 특목고 자사고를 가서 내신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 내신이 조금 중하위권 나오면 얘는 서울대 떨어져. 서울대 2028 입학전형 요약을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 정시 인원이 축소됐습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는 없는데 현재까지는 정시 수능으로 40% 뽑고 수시 학생부로 60% 뽑았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시 확대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서울대가 30%만 뽑겠대요. 정시로. 수시로 60% 뽑겠대요. 그럼 정시 선발 인원이 정말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정시도 수능만 갖고 안 뽑겠대요. 10%는 학생부를 반영하겠대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수능만 공부해서 서울대 갈 수는 없다. 수능 만점 맞아도 내신이 조금 밀리면 떨어진다. 일반고에서 전교교원애가 수능을 치잖아요. 걔 수능 성적이 낮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내신은 분명히 좋을 거라고요. A뿔 나오겠죠. 5점 만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이 한 2등급 나온 애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내신이 너무 좋아. 그런데 얘가 외대부고 출신이에요. 수능은 만점을 받았어. 그런데 내신이 중간 살짝 위에요. 그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대부고에서 내신이 중간 근처인데 수능 만점 받은 애가 떨어져요. 암만 잘 쳐도. 그러니까 겁이 나서 서울대 지원 못합니다. 이제 수시는 당연히 안 되고 내신이 약하면 내신이 밀리니까 정시조차도 이제는 지원을 못해. 그게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시에서도 했거든요. 안 뽑아요. 걔들 다 수시로 넘겼어요. 그러면 정시에서 지역균형 선발 안 하고 수시에서 지역균형 선발을 인원을 더 늘릴 거 아니에요. 지역균형 선발은 뭐라고 했죠? 특목고 자사고 애들 지원 못한다고 했어요. 일반고 중에서 현역만 지원할 수 있어요. 재수생 못해요. 이제는 재수에서 수능 성적 올리겠다. 이 전략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수능 성적 올려봤자 내신 나쁜 애는 꽝인데 내신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재수에도. 게다가 전체 10%를 수시로 뽑겠대요. 수능 체제도 없고 내신 가지고 학생부 가지고 뽑겠대요. 수능 변별력이 일단 수능 체제 없어졌죠. 정시 내년 반영 급증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수능으로 이제 대학 가는 거는 서울대 가는 거는 쉽지 않다. 내가 수능 만점 맞아도 내신이 조금 약하면 내가 지원한 바가 3배수나 뽑기 때문에 빵꾸가 나면 나는 끝이다. 수능 만점 맞아도 끝이다. 못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불리만 따져드릴게요. 일반고 최상위권은 아주 유리해졌어요. 지방의 일반고 대부분은 수능을 못 친단 말이에요. 내신만 좋지. 그런데 걔들이 수능 못 쳐도 수능 체제도 없어졌고 정시에도 수능 반영 비율이 낮아지고 내신 반영 비율이 엄청 올라가니까 수능 못 쳐도 학종에서도 유리하고 정시에서도 유리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재수 삼수에서 수능 점수를 올려봤자 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내신이 나쁜 애들은. 학군지 애들, 휘문, 세화 이런 애들 미달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부님들이 세화나 휘문에서 수능 만점 받고 수능 고득점 하는 게 주 목적인 학교인데 수능 고득점 해봤자 소용없네. 내신만 밀리는데 내신 밀리면 못 가는데 서울대를. 그래서 학군지 애들도 아주 불리해요. 수능형 자사고, 휘문, 세화, 상상고 이런 데는 아주 불리해졌죠. 아주. 왜냐면 수능 잘 받으면 메리트가 확 사라지니까. 그래서 일반고 최상위가 유리해졌다. 내신 잘 받으면 최고다. 그럼 진학전력. 일반고 최상위를 가서 일반고에서 전교 1, 2, 3등 하든지 3년 내내 아니면 영재고나 과학고 학종형 자사고 외대부고 민사고 하나고 이런데 외고 국제고 이런데 가서 수시로 가든지 정시 아니고요. 수시로. 서울대는 학생부를 보니까 내신이 조금 낮아도 학생부가 좋은 애들을 선발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학종으로 수시로 대거 붙어요. 어느 정도냐. 수시 선발 인원의 절반 넘게 얘들이 붙어요. 그래서 크게 아예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일반고에서 그냥 높은 내신, 수능은 좀 망해도 아니면 영재고 과학고 학종형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가서 학생부를 좋게 만들든지 두 가지로 갈라져요. 수능만 잘 치는 애들은 살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이게 서울대 2028 입학 전형이에요. 그럼 서울대가 이러면 뭐가 문제냐. 서울대가 이래도 조금인데 서울대 안 가면 되지. 서울대가 이걸 하니까 그 뒤에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의대, 서강대 이런 데가 다 따라갔거든요. 수능의 내신을 반영하는 게 서울대가 먼저 했는데 다 따라가요. 그래서 상위권 명문대는 서울대를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입시가 비슷해진다. 연세대, 고려대가 머리 있어서 수능 반영 비율 높이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연대, 고대가 아니면 의대가 수능 반영 비율 높이면 서울대에 안 가는 애들 다 흡수하고 좋은 거 아니냐. 지금도 의대는 사실 수능 반영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현초육부터는 수능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해요. 현재는 수능이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이거 9월 25일 나온 기사예요. 며칠 안 됐죠. 한 일주일도 안 됐죠. 현초육부터 절대평가, 수능 힘 빼기, 이재명 정부는 묘수 있나?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매번 실패했던 어려운 난제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라 국교위,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이제 공식 기관이에요. 두루 공감대. 장관하고 국교육뿐만 아니고 시도 교육감들도 다 공감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 뉴스 보여드릴게요.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수능, 내신 둘 다 절대평가하는 것을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하겠다라고 신임 교육부 총리 최교진 교육부 총리가 말을 했어요. 다음 대입 개편은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부터 준비해온 32학년도 대입이에요. 현 초육부터 적용되는 대입. 교육계에서는 단순 돌발 반언이 아니라 입시 개편을 위한 빌드업으로 해석한다. 이건 좀 더 이제 7월달 자료예요. 수능 절대평가, 서논 수령 도입, 2032년 현 초육부터 현실화 수술, 전국 교육감들 공감대 형성. 이 기사입니다.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현 교육감이고 이분이 이명박 정부 때 비서실장 하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색깔로 보면은 어느 쪽인지 아시겠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뭐라고 하냐면 2032학년부터 수능을 5단계 절대평가를 하겠다. 수능을 사실상 자격고사가 미국 SAT처럼 어느 이상이면 끝. 이걸로 줄 세우기는 안 하겠다. 수능 만점이 떨어지고
수능 90점이 붙고 이렇게 하겠다. 90점만 넣으면 다 똑같은 걸로 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가 강은희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장 대구 교육감입니다. 대구시 교육감이면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인지 짐작되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감대를 이뤘다고요. 자, 끝났죠. 교육부 장관도 절대평가하겠다고 하고 시도 교육감들 정치적 색깔이 다양한 시도 교육감 몽땅 다 수능 절대평가 하겠다고요. 교육부 관료 고위관료들도 하겠다고 하고 대학 교수들도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현장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찬성하십니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만들겠다. 지금은 수능이 한 줄 세우기에 끝판왕이잖아요. 수능 가지고 쫙 한 줄 세워서 대학을 가고 문재인 정부 때 수능이 비중이 높아지니까 40% 높아지니까 휘문고 이런 데서 상위권 대학 그리고 의대 입시를 휩쓸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수능 비중이 올라갔었는데 그거를 되겠다. 서울대도 날리고 교육부 장관도 날리고 교육감들도 날리고 일선 교사도 날리고 수능을 다 절대평가를 하겠대요. 줄 세우기 안 하겠대요. 수능이 그러면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능이 점차 10년째 약해지고 있어요. 영어 절대평가된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변했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인가 박근혜 정부 때 없어진 거거든요. 수학, 탐구 시험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탐구가 없어졌어요. 사탐, 과탐이 수능에서 없어졌어요. 고1 때면은 공통사회, 공통과학만 치겠대요. 탐구가 없어졌어요. 대학에서 얘가 이과인데 물리를 수강했는지 안 했는지 수능으로 체크를 못해요. 수학도요. 수학 시험 범위를 고2 때 배우는 범위까지만 축소했어요. 문이과 공통 범위까지만. 이걸 누가 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 했어요. 정시에 내신 반영하는 거. 이거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끝에하고 윤석열 정부 시작일 때 했어요. 수능 최저를 폐지하는 거. 이제 시작하죠. 서울대에서. 수능 절대평가하는 거. 이제는 정치적 색깔 관계없이 모든 교육감이 다 하겠다고 하죠. 이렇게 점점 수능 영어 절대평가부터 시작해서 영어, 제2외국어, 한국사 이거 다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좀 있으면 국영수 다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모든 수능은.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일 공정한 게 수능이니까 돌아가자 하실 수 있는데 잠시 돌아갔었죠. 문재인 정부 때 백을 했죠. 수능 비중이 늘어났죠. 강제로 프로만 수능으로 뽑고 있었는데 40% 뽑아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해서 조국 사태 터지면서 그렇게 빠꾸 했어요. 빠꾸 옛날 말이 하던 과거로 돌아갔었는데 그런 이제 파도를 거쳤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수능 힘 빼기 하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서울대랑 뭐 이런 데서 알아서 수능 힘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큰 트렌드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사회 입시 모델이 일본식 모델에서 미국식 모델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7차 교육과정이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수립됐어요. 실시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요. 그때가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있을 때라 이해찬 세대 이렇게 부르는데 설립된 건 김영삼 정부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게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식 모델로 전환한다. 그래서 입시가 점점 미국식으로 돼요. 지금 기억나시는 모르겠지만 외고 뭐 이런 특목고가 그때 생기고 입학할 때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해서 점수로 줄 안 세우고 알아서 이제 정성평가에서 뽑겠다. 이거 이명박 정부 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했어요. 그때부터 점점 큰 줄 세우는 공정주의, 한 줄 세우는 이런 평등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거가 일본식 모델의 핵심이죠. 쫙 줄 세우는 게. 그거가 없어지고 미국식으로 뽑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뽑게로 바뀌어요. 이게 10년, 한 세대 동안 다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30년입니다. 30년 좀 지났죠. 김영삼 정부 때부터니까. 이게 계속 전환되고 있는 중이고 이제 한 40년쯤 되는 현 초육부터는 이제 거의 미국식으로 전환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추격국가 선진국이 만들어놓은 지식을 학습해서 더 싼 인건비로 공급한다.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세계 탑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도하는 국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도 달라요. 학습 잘하고 암기 잘하는 애가 아니고 창조를 잘하는 애, 질문을 잘하고 탐구를 잘하는 애가 그런 인재를 길러야 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확대된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교학점제 자체가 가지는 교육 철학이 있어요. 뭐 요거는 너무 긴 이야기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점점 수능이라고 해서 수능으로 한 줄 세우는 이거는 일본식 공정주의, 평등주의지 이거는 없어진다. 수능은 원래 한 줄 세우는 변별의 도구가 아닙니다. 수능은 이 학생이 수학을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일종의 자격고사였어요. 미국 SAT처럼. 그렇게 기획된 게 어쩌다가 우리나라에서 변별의 도구가 됐는데 변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다. 얼마 전에 고교학점제가 실시된 지 6개월 만에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고교학점제 골치 아프고 애들 죽인다. 없애라.
제일 공평한 수능으로 돌아가라. 심지어 학력고사로 돌아가라. 그래 가난한 애들 괜찮았어 용난다. 뭐 금수저 전형이다 수시는 그러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올해 고1부터 실시해보니까 문제 많다 문제 많다 문제 많다 뉴스에 엄청 나와서 고교학점제가 흔들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했냐. 9월 25일 뉴스네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수학점 제도예요. 그거하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제도라는 게 있어요. 말이 어렵죠.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출석만 하면 얘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위탁년으로 진급을 시키고 졸업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하니까 대학교의 F학점처럼 얘는 이 과목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모른다. 그러면 F라는 못 때리니까 E를 때 미이수라고 합니다. 이걸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등학교에서 이 미이수에 떨어질 것 같은 애들을 공부시켜서 대학교 같으면 F 때리고 그 다음 학기에 수강해 할 수 있는데 계절학기에 수강해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점수가 40점이에요. 기준이 100점 만점에 성취율이 1%가 안 되면 얘는 미도달이라고 해요. 미이수 딱 때리기 전에 미도달해서 얘를 보충 수업을 해요. 보충 수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점수를 올려요. 어느 이상으로 다시 시험 쳐서 그렇게 해서 미이수를 예방하는 거예요. 올해 1학기를 해보니까 처음이거든요. 미이수 낙제죠. 낙제 위기에 있었던 애가 전체의 7.7% 3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보충 수업을 했어. 옛날 고등학교 보충 수업이 없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보충 수업을 시키게 하니까 얘들을 보충 수업 해가지고 최종으로 미수를 맞은 애는 7,000명이에요. 23,000명이 구제됐어요. 7,000명 미수 2를 맞은 2학점을 맞은 애들 어떻게 하냐면 졸업학점이 부족하면 졸업을 못해요. 1년 6급분이 192학점이거든요. 많아요. 근데 이걸 한번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식겁하는 거예요. 왜 식겁하냐. 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습 결손이 이미 누적돼서 수학 포기, 영어 포기, 공부 포기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에 오라 그래도 학교도 잘 안 오는 애들이에요. 걔들을 보충 수업 불렀어요. 보충 수업 불러서 보니까 영어 이제 ABCD 아는 수준인데 고등학교 영어도 수학, 과학 다 포기한 애인데 얘를 어떻게 40점을 넘기냐. 너무 힘들다. 학교 규모가 작으면 보충 수업할 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완전 몸을 갈아 넣으면서 얘들을 한 거예요. 일부는 시험을 쉽게 출제하기까지 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어쨌든 40점을 넘겨야 얘가 미수를 안 맞으니까 이 학점을.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죽겠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특이라고 기재하는 것도 옛날에는 1년 단위로 하다가 학기 단위로 하니까 쓸 것도 많고 업무가 너무너무 폭증한 거예요. 게다가 고교학점제 되면 과목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리만 가르치던 쌤이 생물도 가르치고 지과학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한 쌤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 부담도 많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쌤들이 못 살겠다 된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개편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교육부가 좀 고교 이수학점제 이렇게 교육부가 바꿀 수 있는 거를 좀 완화했어요. 보충 수업 시수도 줄이고 과목도 줄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부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국교위 소관이다. 그걸 국교위에 넘겼는데 국교위에서 이수학점이 몇 개 이상 어떻게 하고 이거는 좀 바꿀 것 같아요. 하여튼 바꿀 거야. 교사 업무 부담은 줄이고 교사 증원을 했어요. 한 7,000명 추가 채용하기로 했거든요. 인구가 주는데 학령 인구가 팍팍 주는데도 교사를 충원하기로 했어요. 고교학점제 하려고 국가가 다 투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사실은 고교학점제에서 학생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고교학점제하고 상대평가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특히 내신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내신 상대평가 점수 따기 유리한 과목밖에 수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절대평가를 해야 돼요. 내신도. 근데 내신 상대평가를 하면서 고교학점제를 하는 이게 학생 입장이 더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 애들이 죽어나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줄인다든지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 개편해야 될 거 많은데 이건 손도 안 됐어요. 손도 안 됐어요. 그냥 교사가 힘든 것만 손댔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생각하시는 고교학점제 문제 많다고 떠드니까 고교학점제 폐지될 것 같았죠. 아니에요. 고교학점제는 교육부, 교사, 교육청 다 원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절대 폐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능은 미국 SAT처럼 자격고사로 됩니다. 이번 고교학점제 논란에서도 고교학점제 부분 손질만 됐지 고교학점제 폐지한다는 거 하나도 안 됐어요. 학부모들은 막 고교학점제 없애라, 수능 키워라 이렇게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안 할게요. 그래서 결론. 수능은 절대평가가 된다. 되기 전에 과도기인 지금도 벌써 서울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수능은 반은 무력화됐다. 수능 최저도 없고 수능으로 뽑는 정시에서도 내신이 40%나 반영된다. 심지어 수능 만점 받아도 내신이 중상위권이면 서울대 떨어진다. 그럼 특목고 자사고에서 수능으로 대학교 가기 어렵다. 특목고 자사고에서 내신이 탑인 애들 걔들이 수시로 이미 같이 굳이 수능까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목고 자사고나 휘문 이런 갑방고 애들 학군지에 수능 강한 애들, 화성고 이런 지역 명문고들이 있어요. 얘들은 이제 서울대는 끝났다.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입시는 어떻게 되냐? 수능이 절대평가 되든 반쯤 절대평가가 돼. 현재 서울대 입시에서든 그럼 입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내신이 절대평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내신은 상대평가하는데 수능이 이렇게 약해지면 내신이 탑이 되죠.
입시에서. 내신 잘 딸 수 있는데 가야 돼. 근데 그렇게 놔둘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과도기잖아요. 과도기라 서울대 발표만 보면 서울대 발표 난 거를 다른 상위권 명문대학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내신은 아직 상대평가가 유지되고 힘 빼기가 좀 상대적으로 덜 힘이 빠졌는데 수능이 확 힘이 빠지면 내신 비중이 올라갑니다. 근데 내신 절대평가도 같이 진행될 거예요. 아마 세트로 진행될 건데 그거는 현 초육부터고 그 전에 중1, 중2, 중3 애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능이 절대평가되고 내신도 절대평가, 둘 다 절대평가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수 과목 코스입니다. 무슨 과목을 이수했느냐, 심화 과목을 많이 이수했느냐, 전공 관련 심화 과목을 많이 이수한 애가 명문대 갑니다. 이게 미국 입시예요. 미국에서 SAT가 수능이잖아요. SAT는 세 번째 정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수 과목, 그 다음 내신, GPA, 학점 숫자죠. 그 다음 수능,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세특하고 비교과예요. 세특하고 비교과 중에서는 세특이 더 중요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거 적어주는 거. 비교과는 뭐 경시대, 동아리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될 거고 현재도 이수 과목이 현 고1부터는 무척 중요하고 현 중1, 2, 3은 다 이수 과목이 중요한데 현 초6부터 내신, 수능 둘 다 절대평가가 되면 상위권 입시에서는 이수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가 사라질 거냐? 그거는 제 생각에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려고 시도했다가 못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했던 마지막 시기 같아요. 이제는 못 없앱니다. 소송하면은 정권 바뀔 5년 동안 계속 소송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이미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 우리나라 의사결정권자 나이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이렇게 평등주의에서 자유주의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서서히 진행돼서 이제 한 40년쯤 되니까 그냥 모든 세대가 이 입시에 관계된 모든 세대가 그냥 타고난 계급, 경제적 계급하고 불평등이 있는 거를 용인하는 게 강해졌어요. 사회 문화가 평등주의가 도래해졌어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그래 걔들도 있을 수 있지가 된 거예요. 아, 배 아파 죽어. 우리 가난한 애들은 흑수저는 죽으란 말이냐. 개천에서 용날 수 있게 해야지. 불공평해. 이거는 많이 수그러든 거예요. 옛날 같으면 밀란이 날 상황인데 괜찮아진 거예요. 정책 수용성이 점점 높아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럼 특목고 자사고가 살아남고 내신도 절대평가, 수능도 절대평가 되면 서울대에서 심화 과목 많이 개설된 특목고 자사고 애들 뽑고 싶을 거예요. 걔들이 제일 우선 아니고 공부한 것 자체가 서울대가 좋아하는 걸 했어요. 다른 상위권 명문대학도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제일 좋죠. 수시로 뽑고 싶어요. 정시로 온 애들은 의대 간다고 자퇴하고 나가는데 수시로 온 애들은 자퇴도 안 해요. 지가 공부하려고 왔으니까. 그런 애만 골라서 뽑으니까 수시로 뽑을 때는. 그래서 너무너무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해요. 지금은 내신 상대평가라서 내신이 약해서 특목고 자사고 말고 일반고 애들도 좀 비빌 수 있는데 내신도 절대평가 돼버리면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훨훨 날죠. 그럼 일반고는 완전 망하겠죠. 그런데 서울대가 이번에 어떤 거를 한 거냐면 일반고 쿼터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거를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해서 이 직위원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내신에서도 수시에서 정시에서도 수능 외에 내신을 많이 반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공공성 강화예요. 이번 발표한 거를 보면. 즉 계급 간의 불균형이 크다는 거 안다. 서울대가. 그래서 흑수저들도 서울대 올 수 있게 하겠다. 그거를 뭐 미국처럼 인종 쿼터제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역균형 선발, 기회균형 선발, 이런 기균이라는 이름으로 뽑겠다. 연대, 고대 이런 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해요. 이런 거로 그냥 특목고 자사고나 학군지에 명문 고등학교 애들 말고 나머지 전체 1700개 중에서 100개 정도 빼고 나머지 1600개, 95%의 애들만 따로 뽑는 전형을 운영하겠다. 어느 정도 걔들 한 20, 30, 40 정치적으로 결정될 거예요. 반은 안 넘을 거예요. 지금도 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을 집에서 많으면서까지 뽑겠죠. 얼만큼 뽑느냐는 정치적 이렇게 힘겨루기 이런 거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일반고는 쿼터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내신 좋은 애가 자기들끼리 경쟁해요. 수능은 비중이 낮아질 거니까. 일반고는 쿼터제를 될 거고 얘들은 학교 내신으로 뽑게 된다. 근데 내신 절대평가니까 내신 플러스 이수 과목으로 뽑게 될 거다. 또 일반고 중에서 의대는 서울대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그 지역 애들만 뽑는 거 있어요. 요건 거의 내신 플러스 수능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수능이 절대평가되면 내신 플러스 심화 과목으로 뽑을 거예요. 얘들도 일반고 애들 쿼터가 아주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일반고의 또 하나의 쿼터제 비슷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연대 고대가 지금처럼 서울대를 안 따라가고 우리는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일 거야. 서울대 너네는 40%나 학생부를 반영하지 우리는 그냥 10%만 할 거야. 지금 연대고대는 10%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수능 잘 치는 강남의 일반고 애들, 자사고 특목고에 수능 점수 높은데 내신 낮은 애들이 연대고대로 갈 수도 있죠. 걔들이 의대 가고 연대고대 갈 수 있죠. 특히 문과 애들은 의대가 없으니까 연대고대로 가겠죠. 근데 연대고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대 따라서 정시에서 내신 학생부 반영 비율을 10%에서 40%까지 늘릴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고가 완전 폭망은 아니다.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해야 고교학점제와 맞으나 폐지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일반고 쿼터를 늘리는 형태로 절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폭망은 아니다. 요번에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 비중을 늘렸잖아요. 40%까지. 수능 최저 폐지했고 정시에서 1차 수능으로 3배수를 뽑는 거로 2배수에서 3배수로 선발 인원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수능 힘 빼기를 한 건데 그렇게 하면 어디가 불리하냐면 수능형 자사고, 세화고, 휘문고, 상상고 이런 데 불리하고 수능형 갑방고들이 있어요. 비평준화 지역에 이런 데 또 상상고 이런 데는 불리하다. 그런데 영재고, 과학고, 학종형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유리하다. 얘들은 수시의 비중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60% 하다가 70%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시를 뚫고 들어갈 문이 넓어진 거니까 얘들은 학종으로 그냥 대학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해졌다. 그럼 중2, 중1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은 현재 입시 체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목고 가서 내가 학종형을 잘할 수 있어. 내신도 좀 상위권 하고 학종 준비 잘할 수 있어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특목고 자사고나 그런 데로 가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하시면은 일반고로 가시는데 준비를 아닌 다른 길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의대를 가겠다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어떤 걸 따지냐 중2냐 중2냐 일률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하다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하다가 아니고 성향을 보고 정하세요. 뭘 고려하냐 요거 우리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거에 보면은 고려할 요소들 자세히 해놨는데 그거 참고하십시오. 오늘 다 하긴 많습니다. 내신형이냐 수능형이냐 뭐 진로 의대 갈 거면 또 다르거든요. 혼자 공부하는 힘이 있느냐 경쟁이 붙었을 때 잘할 수 있느냐 또 중요한 거는 학군지냐 아니냐 면학 분위기가 너무 나쁜 데면은 좀 내신에서 불리하더라도 면학 분위기 좋은 특목고 자사고를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요거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 초격부터는 바뀐 입시 제도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원래 아니야 될 가능성도 있고 내년 중에 되겠죠. 내년 봄에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초6부터 초4까지 아마 동일한 대입 전형 구조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걔들은 특목고 자사고를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듯이 공부하고 나중에 상황 보고 발표 나는 거 보고 일반고를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어리니까 공부는 특목고 자사고 갈 듯이 공부를 하세요. 그런 거 없으면 애들이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어디든 어느 경우든 수능보다 내신 비중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상위권 대학에서. 그래서 내신 관리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내신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주로 엉덩이입니다. 엉덩이하고 선행, 심화 이런 건데요. 요건 저희가 수학에 관한 거는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10월쯤에 한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심화 과목 수강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가 이수 과목이 중요하다. 미국을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AP라고 대학 학점을 선의수하는 게 있어요. 캘큘러스, 대학 수학이죠. 미적분학 또는 통계, 미국 역사 하여튼 자기가 진로 관계된 대학 학점을 선의수하는 거를 5과목에서 8과목 학점을 따고 가요. 3학점짜리 5개에서 8개. 그런 애들이 아이비리그 상위권 대학을 가거든요. 물론 내신이나 SAT가 어느 이상은 돼야 되죠. 근데 걔들은 자격 조건인 거예요. 그 안에서 변별은 심화 과목 이수한 거로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심화 과목을 이수하려면 물리 원투 다음에 고급 물리가 있어요. 고급 물리를 들려면 물리 원투가 공부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화 과목 어려우니까 사고력이 개발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엉덩이 힘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되는데 선행 안 나가고 수능 범위까지만 딸딸딸 하면 돼. 이런 방식은 안 통한다. 꽤 선행을 해야 됩니다. 상위권 되려면. 초3 이하면 얘들은 현재 교육과정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럼 요게 바뀌면 2027이 될지 2029가 될지 모르겠어요. 초3 이하는 바뀐 교육과정이 될 거예요. 그냥 대입 전형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 현 초6, 초5, 초4는 교육과정은 그대로인 채 대입 전형만 바뀌는 수준인데 초3 이하는 그냥 다 바뀔 거예요. 교육과정 자체가. 근데 제 생각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거나 거의 그게 준할 정도로 확대 실시되는 형태일 겁니다. 그냥 미국식 모델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뭐 정치적으로 달라지죠. 문재인 정부 때 빠꾸한 것처럼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중간에 어떤 변곡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초3 이하는 준비할 게 많으니까 그냥 기초 체력기 되는 걸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독서 같아요. 엉덩이 힘을 만드는 데 중요한 거는 성취감. 혼자 해서 뭔가 해내는 이 성취감을 느끼기. 사고력 개발하시는 거 그리고 탐구 비중이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탐구 경험을 시켜주시면 좋고 공부하는 습관을 좀 일찍부터 들여주세요. 요거 저희가 학년별 설명회를 얼마 전에 했어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초1, 초2, 초3 찾아서 한번 해보시고 선행을 제가 아까 강조했잖아요. 이제 달라서 AP까지는 아니더라도 심화 과목 고급 무슨 과목 이런 거 수강해야 된다고 일반고 갈래도
얘들 때는 내신, 수능 둘 다 절대평가를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비는 해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에만 수능이 확대될 거야 이런 거 하나에만 올인하면 안 돼요. 분산 투자해야 되거든요. 다 대비해야죠. 애 인생 걸고 하는 거. 그래서 선행하십시오. 국어가 제일 선행 많고 그 다음 영어고 그 다음 사고력 수학 그 다음 실험과학 그 다음 교과 수학 선행 교과 과학 선행 요 정도 시기예요. 제일 일찍 하는 게 책 읽기예요. 그 다음 영어는 뭐 여러분 5, 6세부터 영어 선행 하잖아요. 사고력 수학은 7세, 6세부터 해서 좀 하시고 교과 수학은 저희 설명에 참고하십시오. 선행이 필수냐? 뭐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상위권이 목표라면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심화를 못합니다. 선행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저희 다른 설명에 참고하십시오.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현 초3부터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초4부터로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언제일 것 같아요. 빠르면 현 초5부터도 바뀔 수도 있어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뀔 때 교육과정이 3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렇게 일찍 바뀐 경우도 있고 7년 만에 바뀌는 게 보통의 주기거든요. 7년으로 잡으면 2022니까 2029에 개편되겠죠. 그게 적용되는 게 현 초5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 같아요. 보통은 대통령 바뀔 때 교육과정 바꾸는 대통령도 있고 안 바꾸는 대통령도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특목 자사고 가서 성공하는 아이들 성향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특목고 자사고 이게 크게 봐서 특목고 자사고인데 영재고 과학고하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다르고요. 자사고 안에서도 민사고, 외대부고, 하나고 같은 학종형 자사고하고 상상고, 뭐 세화고, 휘문고 이런 수능형 자사고도 그래서 좀 편차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일반고보다는 기숙사 생활을 주로 하니까 기숙사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고 상대평가를 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내신 상대평가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는 고교학점제라서 특목고 자사고 없애고 내신 다 절대평가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풀었단 말이에요. 특목고 자사고 존치하기로 했고 존치하니까 내신 절대평가 해버리면 일반고가 싹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상대평가를 했어요. 다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 상대평가가 살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 대비해야 돼요. 우리는 애 인생이니까. 한쪽만 예상하고 너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니까 양다리 걸쳐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가 살아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습니다. 5등급, 6등급 막 나오거든요. 중간 이하가 9등급제에서 5등급이면 일반고에서는 되게 못하는 건데 특목고 자사고는 그냥 눈 깜빡하고 아차 실수하면 상위권에도 어느 과목은 5등급 푹 떨어져요. 예를 들면 수학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애가 물리에서 5등급 푹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멘탈이 있어야 돼요. 강한 멘탈.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힘이 강해야 돼요. 학원을 많이 못 다니니까 그런 것들 멘탈 강하고 혼자 공부 잘하고 자기 관리가 돼야 돼요. 부모가 계속 케어하는 애들은 살짝 안 맞습니다. 이건 다른 설명이 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목고에서 최상위권이 되지 못한다면 일반고가 낫다는 상황인 것이죠. 서울대 발표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특목고에서 최상위권까지는 아니라고요. 특목고 어디 애들까지가 수시로 서울대에서 뽑아주냐면 수시에서 70%로 늘었단 말이에요. 수시 비중이. 그래서 서울대에서 지금 애들 빼고 나면 일반 전형에서 주로 특목고 자사고 애들을 뽑기 때문에 학종 역량이 강한 애들은 내신이 심지어 3등급인 애들도 9등급 제하에 3등급인 애들도 뽑혀요. 5등급제면 2등급인 애들 지금 34, 2등급이거든요. 2등급 애들도 뽑힐 거고 심지어 5등급제에서 이제 2.5등급이 딱 가운데 풀었잖아요. 심지어 앞에 3등급 일부가 섞인 애들도 서울대에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아니죠. 주세우로 했을 때. 아닌 애도 학종이 강하면 붙을 수 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 이런 데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학종에 강한 애냐. 그래서 내신이 어느 이상 될 애면은 학종을 노리고 그냥 서울대 학종으로 가려면 괜찮다. 근데 우리 애가 수능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신 경쟁에서 중하위권 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애가 일반고 가면 전교 1등 할 수 있다. 우리 애가. 좀 비학군지라서. 비학군지의 최고 단점이 뭐냐면 면학 분위기가 너무 나빠서 애가 논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암만 주위 애들이 놀아도 우리 애는 열심히 하는 애야. 그래서 우리 애가 특목고 자사고 가면은 전교권에서 전교인데 그러려면 그냥 일반고 가서 전교 1등 찍자. 그런 애는 일반고 가는 게 서울대 가기에 유리할 수 있죠. 걔들한테 유리한 판이 벌어졌으니까. 수능을 좀 못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현 초육입니다. 선행을 하면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바뀐 절대평가 입시에서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해놔야 할까요? 지망하는 대학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의대, 서울대, 연고대 이 정도 대학이다. 그거를 수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의대급으로 간다. 서울대급으로 간다. 연고대를 수능으로 그냥 자신 있게 뚫고 간다. 그 정도 하시려면은 요즘 대치동에 노태 학원이라고 있어요. 노적 테스트 학원이라는 뜻인데요. 거기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요. 초 5, 6, 초 6부터 중2까지 해서
2, 3년, 고2 정도까지 아니면 현재 수능 기출, 고2까지 수능 출제 범위, 고1부터는 수능 출제 범위가 주는데 미적분까지를 거의 만들고 애들이 중3 올라가요. 중3에서 그거를 좀 안전한 1등급을 만들고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탑 클래스 애들. 그 정도가 선행 속도입니다. 고등학교 가서 국영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현재 애들이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영어 띄고 가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어를 1등급 맞아놓고 고등학교 가거든요. 국어도 뭐 등급으로 1등급은 아닌데 독서 역량으로는 거의 1등급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요. 가서 뭐 문법이니 시험 기술이니 해서 수능 1등급을 찍는 거는 그 다음 이야기지만 독서는 만들어 놓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수학도 이제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시대예요. 안 하면은 가서 내신 경쟁을 못 해요. 수행평가니 뭐니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최상위권 애들은 만들어 놓고 올라간다. 절대평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수능이 절대평가되면 내신이 갑오브 갑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심화 과목 수강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미적분 끝내고 올라가는 수준 가지고도 어쩌면 안 될 수 있어요. 과학까지도 해야 될 수 있어요. 과학 선행까지 해야지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초6이면 바쁘죠. 선행하기 바쁩니다. 이제 사춘기가 바로 코앞에 왔기 때문에 이거 저희 설명이 한 거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 전에 했으니까 유튜브에 있습니다. 중1 저희 아이는 일반고 내신형으로 보이고 현재 중1 학군지인데 이런 경우 서울대 입시 발표 내용을 따라간다면 정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특목고 자사고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경우시겠죠. 고려할 게 많습니다. 만약에 분당이나 경기도라면 경기 북가고 말고 과학고 하나 더 신설돼요. 현 중2까지는 아순다순인데 현 중1일 때는 확실히 오픈될 거거든요. 근데 과학고 성향이 강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경기 분당에 생기는 과학고 가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그런 연구 성향 강하진 않아. 그런데 내신 관리를 옆에서 챙겨주면 잘할 수 있는 애야. 그럼 일반고 가십시오. 학군지 일반고는 강하거든요. 내신 수능 다 대비되고 면학 분위기 좋으니까 괜찮아요. 괜찮고 정시냐 수시냐 이건 학생 성향 따라봐야 될 것 같아요. 학종파가 있고 수능파가 있는데 뭐 전체로 보면 이제 서울대에서 수능파는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에는 수능 100%일 때 또는 수능 90%일 때는 한 방에 수능 잘 쳐서 역전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내신은 끝까지 챙겨. 그러니까 정시가 유리하다는 없는 것 같아요. 내신이 안 되고 서울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갈 거면 정시파는 없습니다. 내신입니다. 일반고나 학등록고냐는 학생 성향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세 학종이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내신 엄청 잘 챙길 수 있어야 돼요. 전교권에 있어야 돼요. 이게 숫자죠. GPA 같은 내신 숫자. 그게 절대평가 되더라도 A 받는 거, 올 A 받는 거 안 쉬워요. 여러분 대학이 절대평가잖아요. 근데 올 A로 졸업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죠. 어려워요. 학점부 분리가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 된다고 하면 올 A 받는 거 어렵습니다. 올 A를 심지어 A와 A뿔을 나눈다고 하면 올 A뿔 받는 애는 잘 없잖아요. 대학교에 절대평가라도. 그거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올 A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수행평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엄청나게 뺏기거든요. 이걸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수행평가 중에 변별력이 있는 수행평가. 나야 학생부에 기재되고 기재된 걸 보고 서울대가 뽑거든요. 변별력이 있는 엣지 있는 수행평가를 하려면 탐구 능력이 있어야 돼요. 탐구 능력. 그 다음에 시시한 과목 수강하면은 학종이 좋을 수가 없죠. 무슨 고급 물리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학습 능력, 사고력, 선행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게 학종형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죠. 다 잘하는 애. 수능형은 수능만 잘 치는 애. 주로 이제 스프린트형이 많죠. 근데 평소 내신 관리 안 되고 이런 애들은 망하죠. 다른 질문 가겠습니다.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사고력 수학을 늦게 시작하였는데 몇 학년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 편향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고력 수학학원 원장이라서 저는 4학년까지 수강하셔라. 근데 4학년 중간에 고등과정 들어간다 뭐 이쯤 되면은 아니긴 한데 중학교 과정 선행하는 애들도 4학년까지는 사고력 수학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탐구 역량엔 사고력 말고도 추가로 더 할 만한 게 영재교육원이에요. 영재교육원에서 탐구, 산출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고 GTG에서 영재원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교육에서 탐구를 하든 공교육에서 영재교육원에서 탐구를 하든 탐구하고 산출물 해보는 경험도 매우 좋습니다. 저희가 아마 추석 끝나고 영재교육원 설명회 할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특목고 가고 싶어 하는데 물론 선발되기도 힘들겠지만 선발돼도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아이가 적극적이라면 학군지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추천하시는 거죠? 보고 하십시오.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습니다. 무조건 일반고보다 특목고가 유리하다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고 다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드리긴 너무 긴 이야기 같아서 다른 설명회 한번 참고하시고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설명회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크게는 학생 성향 보고 하십시오. 학생 성향. 입시의 유불리보다 학생 성향.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의대 갈래가
영재고 과고 가면 안 맞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생 성향 첫 번째, 입시 유불리나 뭐 다른 거는 부모님이 좀 판단을 하십시오. 근데 애가 우겨도 말릴 때는 말려야 돼요. 가면 후회하는 수가 있어요. 가보면 눈물 흘리면서 후회합니다. 근데 한번 가면 전학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하면 좋죠. 원장님 혹시 영재교육원 합격하면 수학 사고력반은 안 다녀도 괜찮은가요? 사고력 수학을 필수로 생각하는 엄마로서 질문 드려요. 예, 초3이군요. 참고로 저희 요번에 초3 학생들 영재교육원 합격한 학생이 성남교육청 저희가 세 학생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 다 사고력도 병행합니다. 교과도 병행하고. 제가 권했고 부모님들도 오케이 하셨고 지금 이제 다닌 지 몇 개월 지났는데도 여전히 병행하고 계신 거 봐서는 하는 게 더 낫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옛날에도 교육청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다니는 애들 중에서 저희 사고력 수학 병행한 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끊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걔들 대부분이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갔거든요. 근데 거의 병행했습니다. 저희 학원 출신은. 다른 학원은 모르겠어요. 다른 학원은 사고력을 2학년 때 졸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경우라면 영재교육원하고 병행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사고력은 좀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친구들 영어는 안 하나요? 그러게요. 시간이 잘 없죠. 맞아요. 시간이 잘 없고 학원 스케줄하고 충돌나요. 그래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몇 년 동안은 거의 안 갔고요. 추첨으로 뽑으니까. 작년부터 시험 쳐서 뽑으니까 애들이 가긴 했는데 가면 학원 스케줄하고 충돌나고 시간이 또 아무래도 뺏기죠. 수업 시간 또 라이팅하는 시간, 과제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야 맞아요. 택일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참고로 동아리 활동이 비교과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일반고 애들, 뭐 낙생고, 서영고 애들 동아리 활동을 평균 1.2개인가 해요. 일반고 출신이 동아리 활동이. 자사고 애들이 몇 개 할 것 같아요. 동아리를. 한 3개 이 정도 하고요. 영재고 애들이 제일 바쁘거든요. 걔들이 동아리를 더 많이 해요. 희한하죠. 더 바쁜 애가 동아리를 더 많이 해요. 그만큼 자기 시간 관리 능력이 개발돼서 고등학교 들어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시간 관리 능력을 개발하는 경험 또는 뭐 시험대 또는 훈련 연습장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영어까지 다 소화는 하더라고요. 영재교육원 다니는 애들이. 근데 고등과정 들어가면은 영재교육원은 좀 못하는 것 같고요. 과제를 수행하고 논문을 써보는 경험이 중요할까요? 7세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7세는 그냥 실험과학, 사고력과학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3학년 정도부터는 과제하고 산출물 해보는 경험 좋고요. 5, 6학년까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중학생들도 했거든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사사반 가서.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엄중해졌달까? 엄혹해졌다 할까? 타이트해져서 중학생이 산출물 하느라고 영재교육원, 대학부설이죠 주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다니는 건 요즘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은 대입에서는 필요하다. 지금 7세 때는 고교학점제가 더 확대됐을 때라 저는 필수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7세, 8세, 9세 때 할 거는 아니다. 초3, 초4, 초5 요 정도 때 한번 계획에 넣어놓으시면 적절할 것 같다. 통계나 코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는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코딩은 지금 급변하는 중이라서 전통적 의미에서 코딩은 아마 좀 이제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의 베이스로서 코딩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7세, 8세 때 코딩 자체가 알고리즘적 사고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코딩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현재 코딩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 어린 나이에 하는 코딩은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로봇이나 레고 같은 걸 이용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면은 애들도 재밌게 알고리즘 사고를 하니까 좋다. 두 번째로 산출물 경험하기에는 코딩이 괜찮아요. 다른 산출물은 뭐 강낭콩 키우고 이런 건 좀 시시하잖아요. 창조가 적은데 코딩은 자기가 좀 진짜 창조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산출물, 창조, 발명 이런 쪽에서는 코딩이 괜찮다. 근데 이 코딩 기술을 옛날에 C를 배운다, 또 파이썬을 배운다. 그런 의미에서는 코딩 언어를 배운다는 의미에서는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KMO, 화학올림피아드, 물리올림피아드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는 나이 따라 다르긴 한데 아주 도움되고요.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심화 과목 선행하는데 전에는 영어 끝내고 올라갔고 요즘은 독서 끝내고 올라가고 최근에는 수학까지 끝내고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근데 과학까지 끝내고 올라가는 게 특목고 자사고하고 아주 극상위권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비중이 일반고에서도 올라갈 것 같아요. 과학까지 어느 정도 물리 원투까지 하는 게 그거의 방법이 물올 화올이에요. 올림피아드 하는 게 그렇게 좀 끝내고 올라간다. 의미가 있으니까 저는 하시는 거 권합니다. 다만 수상권까지 갈 정도까지 하면은 다른 과목하고 밸런스가 깨져. 영어 시간, 국어 시간 뺏기거든요. 그래서 수상권까지는 모르겠어요. KMO든 물올, 화올 다 올림피아드는. 근데 실전 정도까지는. 마지막 파이널은 모르겠어요. 파이널 6개월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고전까지는 하시길 권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6학년이고 중1이에요. 그러면은 화월, 무료, K영어 다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세한 상담 받으셔야 될 거예요. 학생 성향도 관계 있어요. 영재고 준비하면 또 다르고, 이건 저희 설명에 다른 거 한번 참고하십시오.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잘 모르시면 저희 학원 찾아와서 개별 상담 신청하십시오. 비재원상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